내고장의 새로운 발견. 지금 걷고 있는 우리 동네는 과거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의 부평이 있기까지 우리 부평의 옛날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 과거의 흔적을 따라 내고장 부평을 알기 위해 떠나는 여행. 그리고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전통시장에서 만난 우리 동네 이야기. 여긴 약간 진짜 전통을 지킨. 현재에서 과거를 찾아 떠나는 인천길 탐방. 오늘은 또 하나의 인천이라 불리는 부평으로 떠납니다. 동쪽으론 경기도 부천, 서쪽으로는 인천 서구와 맞닿아 있는 부평구는 인천을 대표하는 중심 도시 중 하나입니다. 부평의 중심에 우뚝 선 원적산. 바로 이 원적산을 중심으로 부평의 남과 북이 나뉘는데요. 원적산은 백두대간부터 김포까지 길게 뻗은 우리나라 13개 한남 정맥 중 하나입니다. 높이 약 200m의 비교적 낮은 산이라 부평 시민들의 산책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는 원적산. 원적산에 오르니 부평 도심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의 부평이 있기까지 이곳엔 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인천길 탐방을 함께할 주인공은 부평 세일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우리가 원래 여기 온 목적이 인천의 길 탐방이야. 각기 다른 세 개의 동아리 학생들이 함께 떠나는 인천길 탐방. 오늘 부평 여행이 무척 기대됩니다. 학생들이 사실은 이렇게 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바로 자기 지역에 있는 좋은 장소인데도 전혀 탐방을 하지 못하고 전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활동은 그러한 다양한 지역을 걸으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면서 그 인천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조사하고 또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고장 부평의 역사를 찾아 본격적으로 인천길 탐방을 떠나볼까요? 그런데 이건 대체 뭔가요? 학생들의 손에 카메라가 하나씩 들려있네요. 오늘 인천길 탐방을 위해 뭔가를 준비했나 본데요? 같이 길 걸어가면서 그 불포천의 전경 같은 걸 카메라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찍음으로써 그 페이스북 페이지나 메타버스 공간 이런 데 업로드해서 그곳에서라도 장소를 볼 수 있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활동과 연관해서 불포천의 모습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상 세계에서도 현실 세계에서처럼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을 뜻하는 메타버스. 오늘 학생들의 작품이 기대가 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굴포천에 도착했습니다. 굴포천은 부평 갈산동에서 경기도 김포를 거쳐 경인 아라뱃길과 한강으로 흐르는 길이 20.7km의 긴 하천입니다. 보기엔 평범한 하천 같지만 이곳에도 부평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옛날 굴포천의 모습을 기억하시는데요. 선생님 어렸을 때 1990년도 정도 될 때는 여기가 엄청난 냄새가 나서 여기를 좀 막아보자라고 했는데 막으려면은 또 거기를 뭔가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공적으로 막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뭐 풀이라든지 나무 같은 거 심을 수는 없고 여기 그때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공간이 부족했어요. 뭘 늘리려고 했을까? 주차장. 그렇지, 주차장. 그래서 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갖고 이 뚜껑을 많이 덮어놨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환경이 별로 좋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자연, 인간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걷어내고 이 하천을 되살리려고 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과거 굴포천은
주민들이 빨래를 할 만큼 맑았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를 겪으며 생활하수와 폐수로 인해 급격히 수질이 나빠졌는데요. 이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굴포천을 되살리려는 노력 끝에 지금은 부평 시민들이 사랑하는 산책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천이 다시 맑아지면서 백로와 두루미 등 여러 동식물들도 굴포천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굴포천의 생태를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 모두가 하천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뭘 이렇게 뚫어져라 보는 걸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 보이는데 한 마리 안 보이는데. 하나, 둘. 언제 기었다? 다섯 마리. 그래, 다섯 마리 있다니까. 여섯 마리다. 교과서에서만 봤던 소금쟁이가 신기한가 본데요. 이 장면을 놓칠세라 서둘러 카메라를 준비하는 학생들. 사실 학생들이 VR 영상을 제작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우리 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VR로 만드는 건데 누굴 위해서? 저희가 여기 실제로 와보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걔네가 우리 같이 돌아다니면서 저희 얼굴이 이런 좋은 얘기들을 해준다면은 그 학생들한테 도움 될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을 위해 세1고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굴포천 영상. 잠시 감상해 볼까요? 사방이 푸른 나무로 우거진 굴포천을 걷다 보니 저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확실히 이제 저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굴포천의 그 자연 생태계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금 좀 저희 공부를 하던 그 생활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힐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아주 오래전 부평의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부평 역사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살고 있는 내고장 부평은 과거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곳에선 옛 부평의 생활상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고장이 부평이잖아, 그치? 우리 부평의 옛날 사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 옛날이라고 해도 아주 옛날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거 부평은 대부분 논이나 밭으로 이루어진 평야 지역으로 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는데요. 떼약볕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고된 노동에 사람들은 지칠 수밖에 없겠죠. 일을 하면서 힘들 때, 그리고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 사람들은 풍악으로 시름을 잊었고 그래서 부평엔 두레놀이가 유명했답니다. 부평 두레놀이는 부평뿐만 아니라 인천을 대표하는 풍물굿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평은 시대적으로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부평 지역에 조병창이란 건물을 세운 후 군수품 생산을 위해 강제징용에 나섰고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조선인이었다고 합니다. 조병창이 들어서면서 근처엔 하나둘 군수기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이 강제 노역에 동원됐는데요. 해방 이후 조병창이 있던 자리엔 미군 기지가 들어섰고 그때의 흔적 또한 이곳 부평 역사박물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무인 군수 지원 사령부라 써 있잖아요. 네. 저게 에스컴이야. 그래서 우리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은 처음 보는 미군 물품들. 그래서 보면 그 주변에 우리 부평 주변에 미군 부대였던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트볼? 아니 성아 이걸 해석 못해? 미트볼이라는데? W 미트볼이야. W 미트볼이 뭐야? 몰라. 인 토마토 소스. 미트볼 맞네. 그래 미트볼이잖아. 맞네. 미트볼 먹는 거잖아. 그럼 모르겠어 이거. 너무 흘렀는데? 오랫동안 미군의 소유였던 에스컴시티는 지난 80년간 굳게 닫힌 금단의 땅이었는데요. 지난 2020년 4월 에스컴시티의 일부인 캠프마켓이 드디어 부평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곳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걸 저희가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게 더 나은 삶에서 사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 이번엔 부평의 오래된 시장을 찾았습니다. 학생들이 찾은 곳은 부평 깡시장인데요.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를 겪으면서 많은 시장이 생겨났고 깡시장도 그 무렵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부평 일대엔 20개가 넘는 시장이 존재했다는데요. 지금은 많은 시장이 사라졌지만 이곳은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평 깡시장은 과거 첨가물, 수산물 등을 파는 도매시장으로 유명했다는데요. 시장 상인 회장님을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포가 돼요. 예, 이거 대포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먹는 거 군것질이나 식당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가장서부터 이제 과일 또 채소 또 수산물, 건어물, 잡화 이런 것만 주종목이라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이런 뭐 호떡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부평 깡시장 써 있죠? 근데 무슨 여러분 생각할 때는 깡시장이라니까 무슨 깡패들 시장인가 하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50년 전, 30년 전에 50년 전에 여러분들 그 방송에서 봤죠? 그 경매하는 거 이제 생선 같은 거 하면은 그냥 막 이러잖아. 그래서 이런 그전에는 우리 시장에서는 경매하는 얘기를 깡 부른다 그랬어. 우리 노인네들이, 우리 부모님네들이. 그래서 그 깡을 써서 그냥 깡시장이에요. 시장과 역사를 함께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곳이 더욱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진짜 딱 그 뭐지 시장 내음. 아니 냄새가 안 나 근데. 괜찮아. 근데 요즘 막 그런 시장 가면 어묵이나 떡볶이집 팔거나 치킨 파는 데는 여긴 그렇게 없네. 잘. 옛날 여긴 약간 진짜 전통을 지키는. 시장을 걷던 학생들의 발길이 일제히 멈춘 곳은 바로 만두 가게.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데요. 온종일 걷다가 맛본 시장표 만두. 이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하늘만큼 땀만큼 맛있습니다.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 인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수산물 구경에 나선 학생들. 눈으로도 싱싱함이 단번에 느껴집니다. 우와. 뭔지? 너는 여학생이니? 모르겠지. 이게 박하지깨라는 건데, 박하지깨라는 건데, 그 간장게장 같은 것도 해먹고 그러는데 이게 딱딱해서 이게 보관 좋아서 어르신이 좋아하는 거지. 시장에 가면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마지막으로 오늘을 추억하며 사진도 한 장 남겨봅니다. 여자친구랑 어깨 동무 해봐. 그 옛날 시장이랑 좀 다르게 그
그 요즘 시장은 다 막 되게 최신 음식 팔고 그러는데 약간 옛날 느낌 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변화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고 있는 곳을 지나 이젠 부평의 가장 중심지인 부평역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부평역은 일제강점기 시절 약탈과 수탈이 이루어졌던 아픔의 통로이기도 했던 동시에 지금의 부평을 있게 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늘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는 부평역 지하상가. 거대한 미로 같은 지하상가엔 엄청나게 많은 가게들이 입점해 있는데요. 부평을 넘어 인천을 대표하는 쇼핑 상가인 이곳은 조금 특별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지하상가가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단일 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수로 인정받아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답니다. 지하상가 구경을 마치고 이제 부평역 지상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부평시장 봤잖아. 시장과 다르게 이제 현대화된 우리 거리야, 상가거리. 이게 이거 자체가 이제 평리단길이라 해서 인천 부평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깨끗하면서도 이쪽 시장과 공생하는 관계지. 그러니까 이쪽 어르신들과 이쪽 젊은이들 이렇게 양쪽에 공생하는 그런 느낌. 부평 문화의 거리는 1950년대 상인들이 모여들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과 건물 노후 등의 문제로 인해 한때 위기를 맞은 적도 있었는데요. 상인들은 스스로 힘을 합쳐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은 쇼핑은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의 장으로 활기를 찾았습니다.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길 하나 바로 옆에 두고 한쪽은 구시장이고 한쪽은 신시장인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했을 때는 암기 위주로 해서 거기가 있다 이 정도 하지만은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 돌아다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과 그 기회를 갖다 얻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구성돼 있고 또 과거로부터 특히 이 부평 지역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부터 어떤 어려움들이 많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 국가 경제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알고 자부심을 갖게 되고 부평 시민으로서 구민으로서의 아주 다양한 자긍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학교로 돌아가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찾은 내고장 인천길 탐방 마지막 장소는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입니다. 자연생태공원과 함께 자리한 이곳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환경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굴포누리 기후변화 체험관에서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통해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여튼 15년 동안 150cm나 녹아버렸어요. 빙하가. 150cm만 하는 아파트를 50층에 녹아버렸어요. 빙하가 녹아서 갈 수가 없잖아요. 얘네가 갔다가는 들어오지를 못해요. 연약한 애들은. 그래서 점점점 말라져 가고 있어요. 이번엔 자전거 타기에 열중하는 학생들. 너무 낮아 이거.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녹색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도 하니 어렵던 내용도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또한
기후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박쥐가 어디서 살아요? 동굴이요. 이 동굴 무슨 동굴? 열대. 원래 열대에서 살아요. 박쥐는 열대 지방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구 온난화 말 그대로 지구가 뜨거워진 거예요. 지구의 남쪽, 중국의 남쪽이 너무 뜨거워. 중국하고 말이지만 열대 과일들이 엄청 많아요. 뜨거워져서. 그래서 이 박쥐가 글로 이동을 한 거예요. 늘 우리 주변에 있어서 느끼지 못했던 자연의 소중함과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고장 부평의 어제와 오늘. 오늘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만들어갈 부평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멋진 인천 일반 민간반